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까지 이제 OS 이미지 라즈비안 버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SD카드 포맷을 한 곳에다가 win32 디스크 이미저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모두 옮겼습니다. 그리고 방금 메모장으로 확장자가 없는 SSH 파일을 만들어서 SD카드에 저장을 한 이후에 configure.txt와 command-line.txt 파일을 메모장으로 읽어 수정을 하였습니다. 요거는 USB 단자로 네트워크 어댑터로 인식하게 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SD 카드를 빼내고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끼운 상태에서 이 USB를 라즈베리 파이 제로의 중간에 마이크로 USB 단자 연결한 다음에 컴퓨터 USB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자,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을 하면 USB를 통해 연결한 것이 네트워크처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연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하면 여기 인터넷 연결 설정에 가서 어댑터 옵션 변경 보면 여기에 네트워크 USB 이더넷 RNDIS 가젯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요게 이제 unplugged 돼 있는데 요 소리가 방금 나면서 요게 연결되는 상태로 바뀔 것입니다. 좀 기다려 보면 네트워크 케이블 unplugged 돼 있는데 사용함 하면서 식별 중이란 말이 나옵니다. 식별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더넷 9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더넷 9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와이파이를 통해서 제가 노트북을 인터넷 연결하고 있는데 이 인터넷을 이더넷 9에다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 공유에 들어가서 요거를 처음에 빼고요. 이래 빼고 이더넷 9가 지금 USB 이더넷 RNDS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 연결을 이더넷 9로 하고자 합니다. 하고 나서 다시 요 인터넷을 속성에 공유에 연결을 하는데 이더넷 9로 하겠습니다. 9 설정. 자, 그러면 설정이 되면서 식별되지 않은 네트워크 되면서 여기 연결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푸티에서 찾아지나 보겠습니다. 푸티에서 제가 라즈베리 파이를 설정을 좀 저장을 해놨습니다. 라즈베리 파이.local 이렇게 하고 오픈을 하면 보는 것처럼 로그인 as가 나오고요. 처음에 했을 때 IP 줄 찾는다 라는 나왔을 때 OK 하면 됩니다. 파이 라즈베리 초기 패스워드가 라즈베리입니다. 패스워드 라즈파이 되는데 파이가 아니고 라즈베리입니다. 자, 라즈베리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고 보기 위해서 ping www.google.com 이렇게 해봅니다. 이게 안 됐네요. 다시 해볼게요. 한번 google.com 이제 연결됐습니다. 이게 한번 처음에 안 되다가 그 다음 하면 요 인터넷이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작업을 다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와이파이 커넥션을 이제 설정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USB 이더넷 RNDIS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거를 와이파이 커넥션을 요 센서 호스트 모바일 핫스팟으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핫스팟을
그러면 이제 모바일 핫스팟 설정으로 들어가서 센서 호스트란 이름으로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센서 호스트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는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제 노트북을 핫스팟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다음 연결을 했다가 그 다음에 무선으로 연결하는 설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와이파이 연결을 이제 요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sudo nano etc 여기로 이제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끊겼네요. 자, 여기서 푸티에 라즈베리 파이로 들어가서요. 자, 파이 라즈베리 이렇게 하고요. 여기 네트워크 설정을 sudo nano에 wpa supplicant wpa supplicant 다음에 configure 하면 여기에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는 상태에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설정을 해놔서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아마 여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네트워크 공백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고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있을 때 차례대로 하는 경우는 네트워크를 여러 개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SSID 이거는 이제 그 찾는 거죠. 요 핫스팟을 찾는 거니까 여기에 제가 센서 호스트라고 지금 노트북의 핫스팟과 똑같이 맞춰주고요. PSK는 아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줬습니다. 네트워크에 센서 호스트하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바일 핫스팟의 정보에 센서 호스트 1, 2, 3, 4, 5, 6, 7, 8 이렇게 한 거 똑같이 해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저장을 하고요. 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 라즈베리 파이를 이제 켰다 껐다 하면 그 다음에 연결될 때 이제 저 모바일 핫스팟에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 껐다 켜야 되는데요. 그 전에 핫스팟을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자, 켜졌는데요. 8개가 연결할 수 있는데 아무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sudo shutdown h now 하면 지금 요 라즈베리 파이가 꺼질 것입니다. 셧다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 금방 빼지 말고 요 라즈베리 파이 녹색빛이 연두색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꺼지게 되거든요. 자, 꺼지고 기다렸다가 잠시 기다렸다가 제가 뭘 하려면 요 라즈베리 파이를 중간에 그 마이크로 USB는 데이터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그 RNTS 드라이버로 하나의 네트워크 유선 네트워크 카드로 인식하는 단자로 연결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순수 파워만 연결해주는 제일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로 USB 단자로 연결을 해서 그 다음 켰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빼서 여러분 보면 여기를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와이파이 세팅이 그대로 맞으면 제가 연결을 했을 때 그 파워가 되면서 센서 호스트 1이라는 것이 딱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제가 마이크로 USB를 빼서 제일 오른쪽 파워만 연결되는 곳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경우는 노트북이 따로 있고 유선 연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제로를 그냥 파워만 휴대폰처럼 끼우면 노트북 인터넷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거란 겁니다. 처음에 시간 그러다 20-30초 걸린다고 보면요. 자, 이렇게 해서 핫스팟이 되어 있는데요. 연결이 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켜놓고요. 여기 한 가지 지금 느리게 돌아가는 게 지금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있긴 합니다.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IP를 할당을 해야 되는데요. IP를 어떻게 할당하냐면 그냥은 지금 되지 않네요. 그럼 제가 이거를 다시 이거 말고요.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아까는
RNDIS 유선의 인터넷을 공유를 했었는데, 자, 이거를, 공유를, 이제 요 마이크로소프트 와이파이 디렉트 버추얼 어드레스 되는데, 요게 이제 모바일 핫스팟이거든요. 속성에, 공유에, 여기 기본 연결을, 5입니다. 여기서는. 5로 해서 딱 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럼 이제 연결이, 이제 공유가, 자, 공유되어 있는데요. 자, 로컬 영역 5가 공유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1이 단결됐습니다. 1이 단결되어 있는데 1이 뭐냐? 이렇게 보면 라즈베리 파이 192.168.137.24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이게 완벽히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푸티에 라즈베리 파이를 하면 오픈했을 때 라즈베리 파이 로컬에 오픈하면 이게 연결됐습니다. 이제야말로 노트북하고 라즈베리 파이가 완벽히 로컬하게 무선으로 연결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왕 연결됐으니까 주피터 노트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터 노트가 되어 있는데요. sudo 요거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sudo apt get update. 자, 요거는 라즈베리 파이를 이제 미러 이미지를 이제 복사해서 놓고 나서 얘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이 안에 새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 윈도우 업데이트 확인과 비슷합니다. 그런 목록을 가져오는 거라 볼 수 있거든요. 업데이트 해야 될 거를요. 그럼 그 다음에 다른 프로그램 설치를 할 때 그 목록에 따라서 최신 거를 설치를 해서 이제 버전 같은 거를 맞춰주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sudo apt-get install에 python 3 matplotlib 이걸 하고 밑에 걸 하게 되면 미리 깔려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도 한번 기다렸다가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피터를 이제 이 라즈베리 파이 안에 넣어놓고 그 작업을 하는 게 자, 됐고요. sudo apt 슈퍼 유저 2랍니다. get에 install 하고 python 3에 matplotlib. 자, 이렇게 하면 아마 여기 깔려 있을 겁니다. 아마 already the newest version으로 나와 있네요. super apt get install python 3에 science에 관계되는 파이썬 모듈인데 이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설치를 하는 모양입니다. 자, 설치가 37.9MB의 additional disk space will be used 라고 있네요. 자, 파이썬 3에 그 다음에 sudo pip3 install upgrade 있는데 pip 되는데요. pip가 그 파이썬의 모듈을 추가 설치할 때 필요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pip install 해서 이제 나중에 TensorFlow나 이런 머신러닝이나 새로운 모듈을 설치할 때 많이 쓰이는 설치 패키지입니다. 됐으니까 sudo pip3 install의 upgrade의 pip 하면 pip install하는 프로그램에 그것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udo reboot를 하는데요. 리부트를 하면서 안에 configure가 그대로 저장이 되고, 다음에 이제
이걸 실행할 때 PIP3 인스톨이라든지 방금 설치했던 모듈에 따라서 주피터를 실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팅하는 과정을 수도 리부트를 할 텐데 제가 리부트를 안 한 상태에서 해보니까 뒤에 실행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수도 리부트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다운로드 요 목록에 따라서 지금 PIP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중입니다. 때로 못 찾으면 새로 인스톨 하기도 하더라고 보니까. 자, successfully installed 되어 있는데요. sudo reboot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켰다 끄더라도 와이파이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될 겁니다. sudo reboot 하면 되고요. 그럼 여기 연결됐나 안 됐나 보려 그러면 여기 모바일 핫스팟에 들어가서 좀 센서 호스트 꺼졌죠 방금. 8에서 0으로 딱 떨어졌다가 1에 0 떨어졌다가 리부트를 하게 되면 다시 1로 될 겁니다. 제가 모바일 핫스팟을 켜고 아까 인터넷 공유를 먼저 하는 게 좋은데 일단 그걸 좀 뒤늦게 했었죠. 자, 1이 되면 이게 8개 연결할 수 있는 것 중에 1이 라즈베리 파이 연결이 될 텐데요. 자, 보도록 합시다. 처음에 1이 됐습니다. 됐으면 이제 FT에 라즈베리 파이 맥이라고요. 파이 라즈베리 하고 sudo pip3 install jupyter 이렇게 합니다. 주피터가 파이썬 프로그램을 그때그때 실행하는데 도움이 돼서 좀 뭐라 그러나요? 좀 굉장히 플렉서블해서 개발할 때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고 파이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 실행이 되고 나면 제가 주피터 노트북 마이너스 2개하고 IP는 0.0.0.0인데 이거는 모든 IP 주소에서 접근 가능하게끔 하는 옵션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걸 하는 거를 클라우드 상태에서 여러분 리눅스 우분투 이런 환경 하에서 실행할 때 우리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하는 게 기본적이고 반도체 시뮬레이터 같은 그 티켓이나 이런 걸 할 때도 그 라이선스를 이래 서버에 우분투나 뭐 다른 서버 단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요. 그런 그 리눅스 커맨드는 익숙해지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됩니다. 주피터는 여러 가지 옵션이 많으니까 설치하는 게 되게 많은데요. 여기 이제 밑에 그 주피터 노트북 실행 시 에러가 날 때 좋지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뭐 아마존에 이런 클라우드에 이제 주피터를 실행할 때에는 이런 에러가 나지 않던데 라즈베리 파이에 이제 주피터를 넣을 때는 좀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버전에 따라서. 그래서 좀 이따 보면 알 텐데요. 커널을 계속 로드하는 경우 에러가 생길 경우에 밑에 요걸 한번 억지로 실행을 해줘라 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버전이 틀려서 그 버전을 억지로 맞춰줘야지 실행이 되는 예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피터 설치를 지금 요 계정에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계정에 그 파이썬 버전이나 이런 것들이 디펜던스가 있어서 설치가 되더라도 실행에 있어서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파이썬 이런 실행을 할 것이냐 그러면 그걸 이제 가상 환경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그 가상 환경은
어떤 프로그램 환경을 그대로 안에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넣어주는 게 가상 환경입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리눅스 프로그램을 실행을 넣어 놓으면 그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 맞는 버전만 그 안에 시스템인 양 들어가서 이제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설치를 하면 처음에 가상 환경으로 만들어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그쪽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 시스템에 있는 버전의 그 프로그램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상 환경에 들어있는 거를 시스템에 있는 것처럼 간주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시스템 환경을 가상 환경에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가상 환경, virtual environment라는 거를 한번 찾아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시스템에다가 그대로 깔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설치하는 거를 하는 것은 이제 걸리는 시간 같은 거라든지 얼마나 이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직접 보는지를 같이 보기 위해서 실시간을 한 겁니다. 보통 처음과 끝만 보여주는 경우에는 중간에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부분도 잘 모를 때가 있고 그래서 프롬프트 툴킷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에러가 좀 뜨는 어떤 원인이다 라는 게 이름에서 보면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그럼 주피터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 해서 -IP는 0.0.0.0 이렇게 하면 자 실행이 되면서 어떤 URL이 나옵니다. URL 나오는데 현재 제 노트북하고 여기 라즈베리 파이가 같이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면 copy and paste one of these URL 되어 있는데 요거를 위에 거를 라즈베리 파이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복사하겠습니다. 푸트에서를 선택만 해도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8888 포트로 되어서 제가 이거를 URL을 하나 연결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라즈베리 8888 서버 IP 잠깐만요. 라즈베리 8888 제가 지금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뜨네요. 시간이 좀 걸렸네요. 자, 여기서 요 안에 들어오는 경로가 보면 라즈베리 파이 속에 있는 파일 경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여기에다가 그냥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에서 그냥 파이썬 3 해가지고 하면 이 라즈베리 파이 속에 이제 경로에 이제 파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걸렸네요. 자, 그럼 주피터 노트에서 이제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이제 프린트 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는 되게 빨리 실행이 돼야 되죠. 되게 빨리 실행돼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커널 리스타팅 하고 뭐 이상하게 cannot import name 돼 있고 커널 리스타터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됩니다. 커널이 계속 리스타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프롬프트 툴킷이 뭐 잘못된 모양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import name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끝내고요. 컨트롤 C에서 제가 빠져나와서 이걸 새로 하는데요. 이걸 더 닫고 여기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조치를 요걸 수도를 해라. 여러분 카피를 해서 버전을 맞춰주는 거를 여기에 제가
여기에 자 복사를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바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치면 저 프롬프트 툴킷이라는 것을 이제 버전을 강제로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로 설치를 하면 자, 그 다음에 주피터 마이너스 노트북하고 마이너스 IP는 0.0.0.0 이렇게 실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버전이 3.0.8 되는데 낮춘 거죠. 주피터 하고 노트북 마이너스 IP는 0.0.0.0 자 이렇게 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이 주피터가 하나의 서버가 돼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이거를 쭉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를 쭉 해서 자, 저는 뭐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자 다시 자 이런 보면 그 시간이 걸려고 좀 처리가 돼서 바로바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만들다 만 게 있죠. untitled 요 i 파이썬의 노트북 요걸 그냥 클릭해 볼까요? 클릭해 보면 자 이제 프린트 아까는 계속 리스타트만 하고 실행이 안 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될까요? 자 바로 킴 나왔습니다. for I in range 예를 들어서 10 하고 print I 그러면 자 여기서 되고 요 안에 커맨드 라인 보면 kernel started 해놓고 그 다음에 restart 이런 거 없죠. 자 그래서 이 파이썬으로 주피터 노트로 개발할 환경이 딱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거고 자 그럼 이제 다시 이 파이썬 빠져나오고 kernel 이제 나가고 제가 해서 요게 이제 그 주피터까지 다 설치가 된 상황이 되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런 그 윈도우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아까 라즈베리 파이로 접근할 수 있는 봉주 서비스 있는 상태에서 요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팅을 하고 이 푸티로 이제 로그인을 할 때 요 다음에 이제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요거 할 때 앞서 이제 이제 라즈베리 파이 좀 로컬로 되어 있는데 봉주 서비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이제 그 IP를 찾아야 되거든요. IP 쪽 앵그리 애드밴스드 IP 스캐너라든지 앵그리 IP 어드레스가 있는데 제가 앵그리 IP 이걸로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검색을 보면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한번 지금 172.30.1.0 나오는데 여기에 그 IP에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이가 찾아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되어 있는데 지금 172.30.1.12 되는 이게 이름이 호스트 네임이 안 나와 있다 그죠? 이걸 한번 여기서 하게 되면 호스트가 192.168.137은 여기 없죠 그죠? 여기 찾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드밴스드 이제 이걸 한번 스캔해 볼까요 한번? 자, 어드밴스드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왠지 192.c를 보니까 1.8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1, 2, 3좀 말고 이게 너무
넓은 영역으로 찾고 있는데 이렇게 찾아봅시다. 한번 답을 알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이 주소를 지금 라즈베리 파이 로컬로 찾는 게 훨씬 편하죠. 192.168.13724가 요 바로 IP 주소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푸티에서 이 IP를 넣어도 되긴 하거든요. 푸티에서 이거를 192.168.137.24 이렇게 해서 해도 똑같이 처음에 요 메시지 뜨면서 이 파이 라즈베리 똑같이 뜹니다. 똑같이 뜨는 걸 볼 때 IP로 접근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설정을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기본 프로그램을 설정을 하고 이제 이 센서에 이제 그 커넥션을 I2C로 할 수 있도록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업데이트하는 시간도 걸리고 하지만 이거를 이제 sudo apt get 업데이트를 하고요. 기본 프로그램 설정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보도록 합시다. 아까 업그레이드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윈도우 업데이트처럼 라즈베리 파이에도 여러 가지 모듈을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인터넷에 쭉 들어가서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네요. 그래도 업그레이드. 자, 업그레이드. 자, 이게 뭔가 잔뜩 있죠. 이게 1기가가 쓰인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쭉 들어가서 지금 1%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쭉 다운받아 가지고 얘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자,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거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보면요. 그 다음에 원격 접속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는데 원격 접속 프로그램은 우리가 X 윈도우처럼 그 원격 윈도우 환경을 이제 설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라즈베리 파이도 원격 인터넷 환경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노트북과 노트북 사이 윈도우 컴퓨터 사이 많이 쓰는 게 원격 데스크탑이라고 원격 데스크 연결 MSTSC를 커맨드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원격 데스크탑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라즈베리 파이 로컬 되어 있는데 아까 IP 주소 있죠? 그 IP 주소를 넣어도 똑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라즈베리 파이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거를 설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이런 환경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보다 보면 여기까지 잠깐 뒤로 돌아가서요. 제가 계속 이제 모바일 핫스팟으로 연결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no IP 주소가 있을 때 그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 모바일 핫스팟을 하고 이제 IP도 잘 설정했는데 스마트폰으로 테더링 하는 것처럼 연결을 했는데 스마트폰도 연결이 안 되고 라즈베리 파이도 연결이 안 되고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 그 스마트폰에 no IP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관리자 계정으로 커맨드를 실행해서 net sh int ip reset이라는 것을 실행을 시키고 나면 이게 IP를 받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설정 변경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거를 할 필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지 볼까요? 업그레이드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픽스 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apt get 업그레이드 픽스 미싱. 자, 이게
자, 이게 다시 뭔가 아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 설치하다 보면 이런 에러가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다 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그 윈도우에서 이제 쓸 수 있는 환경을 설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요, 이런 설정을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하고 싶은 때도 있거든요. 그 블루투스 연결할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이를 이제 그 페어링을 해놓은 상태에서 요 와이파이가 아니라 블루투스만으로도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약간 이따가 설치 끝나고 난 다음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용량이 큰 거를 지금 다운받고 있으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살짝 요 센스 햇을 좀 설명을 좀 해볼까요, 한번? 자, 예습용으로 남겨둔다 그랬는데 14주차 계속 한다고 해놨는데요. 여기서 이 장치 안에 센스 햇 속에 이렇게 보면 엑셀러로미터, 자이로스코프, 마그네토메타 이렇게 세 가지가 9개의 위치 센서, 위치 운동, 그리고 회전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 바로메터는 이제 기압에 관한 하이트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고, 여기에도 템퍼리처가 있죠. 16비트 온도 정보가 있고 24비트 프레셔 정보가 있고 그리고 스피드는 여기 1Hz, 75Hz니까 업데이트 되는 주기가 뭐 초당 한 번은 적어도 정확한 정보다. 1초에 한 번씩은. 그리고 이제 accuracy가 플러스 마이너스 0.025 헥토파스칼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마그네토메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4900 마이크로 테슬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위가 여러분 감이 좀 덜 올 것 같은데 이 단위에 대해서도 사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로스코프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250 도 per second 1초에 몇 도라는 게 나오는 거죠. 단위가 1초에 몇 도 돈다 라는 것을 보면 되고요. 엑셀러로미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G라 되어 있죠. 중력과 가속도 G입니다. 그래서 중력과 G는 1초에 9.8 메타 퍼 세크로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레졸루션이 16비트가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속계를 이제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니까 G는 여러분 알겠죠? 9.8 메타 우리가 좀 찾아볼게요. 그래비테이션 엑셀러 컨스턴트. 자, 찾아보면 이 그래비테 컨스턴트가 아니라 G 값인데요. 9.8 메타, G 9.8 메타인데 이게 gravity of earth네. 이게 중력 가속도인데요. 여기서 단위가 9.8 메타 per second인데 이거는 뭐냐면 세컨드 제곱입니다. 초당 이제 가속도가 9.8로 이제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당 9.8 메타로 속도가 빠르면 낙하한다는 그런 정도의 중력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2배, 지구 중력 가속도의 2배다. 그 다음에 4배, 여기까지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이 레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이로스코프에 이제 요거는 초당 돌아가는 각도에 해당되니까, 요것도 이제 돌아가는 그 정도를
정확히 값을 알 수 있겠죠. 다음 마그네토메타에 마이크로 테슬라라는 단위가 나오는데요. 자, 테슬라라는 단위가 테슬라는 자기장의 그 값인데요. 마그네틱 필드. 테슬라 자동차 회사가 나오네요. 마그네틱 필드 단 유니트인데, 자, 테슬라가 오늘 보면 1테슬라가 이제 막 인덕션이 나와 있는데 1테슬라의 정의 자체가 보면 이렇게 암페어, 쿨롬, 킬로그램 되는데 이렇게 1테슬라가 그 지금 1kg에 1A 걸을 때 여기 직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네요. 1테슬라 되는데 이 단위 정도가 보면 여기 10의 4성 가우스 돼 있죠. 위치가 되는데 만 가우스가 1테슬라입니다. 그래, 만 가우스가 1테슬라인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는 자석 같은 거 있죠. 되게 센 자석, 그 약간 냉장고 무슨 중국집도 붙여놓고 했던 옛날 그 고무 자석이 있는데 그런 게 한 10가우스에서 100가우스 정도의 세기입니다. 지구 자기장이 지자기가 있죠. 지자기가 1가우스가 여기서는 100 마이크로 테슬라 되어 있는데 지자기가 0.5 가우스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example이 나와 있는데 the strength of solar sunspot 되어 있는데 0.3 테슬라 굉장히 세 걸로 나와 있고 여러 가지 테슬라 단위는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사실은 큰 단위라서 우리는 가우스 정도로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100 마이크로 테슬라가 1 가우스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자상 만 마이크로 테슬라 그래서 해보면 지금 여기에서 이 100 마이크로 테슬라가 1 가우스라 그랬죠. 1 가우스인데 49 가우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0 가우스에서 100 가우스 정도가 냉장고에 붙이는 정도의 자석이라 생각하니까 그거는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마그네토메타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인지이니까 그 안에 16비트로 2의 16성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바로메터 기압계인데 헥토파스칼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한번 볼까요? 레인지가 에큐러시가 되어 있는데 파스칼 단위 자 헥토파스칼 되어 있는데요. 자, 파스칼은 압력에 대한 1제곱미터당 1뉴턴의 힘이 작용할 때 압력에 해당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기 헥토파스칼이 나오죠. 그 100파스칼 정도가 이제 헥토파스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헥토가 100에 해당되는 단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헥토파스칼이 1m바 정도 되고 이런 그 1기압이 1013m바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인지 알 수가 있죠. 1헥토파스칼이 0.025 되어 있으니까 1m바인데 1013m바 1기압이니까 요 굉장히 예민한 변화까지도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스피드는 1Hz, 75Hz니까 이게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그래도 상당히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에 템퍼리처 휴미디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accuracy 그 다음에 에서 이제 플러스 2% 정도의 상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다. 그 온도에 따라서 이 상대 습도가 아마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겠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 온도와 습도를 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온도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위에 바로메타에도 온도가 있고 그다음 템퍼 휴미디티에도 온도가 있으니까 온도가 두 개 있으니까 여러 개가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고 해서 나쁠 게 없죠. 서로 비교해서 서로 캘리브레이션도 가능하고 조금 위치에 따라서 다른 것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칼라 센서는 이제
그 4개의 채널이 있는데 RGB, C라 되어 있는데 16비트 단위 다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RGB의 포토 다이오드가 속에 앞에 이제 RGB 필터가 있는 상태에서 각 색깔에서 이제 빛의 세기를 보는 거니까 결국 색깔을 요 조합에 의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칩에 해당되는데, 이제 칩들 보면 가속도 각 자기장 측정되어 있어서 ICM 20948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면요, ICM 20948이다 그러면 이 칩이 다른 데 들어가 있는 것들도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괜찮은, 괜찮다 볼 수 있나요? 9개의 MEMS 모션 트래킹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MEMS로 이게 움직임에 관한 것들을 이제 힘을 측정해서 거꾸로 이제 그 가속도를, 이제 F는 MA잖아요. 힘을 알고 있으면 그 가속도를 알 수 있는, 그걸 생각해 보면 그 힘에 해당되는 거는 스프링을 생각해서 걔가 늘어난 정도로 힘을 생각하고, 그 힘은 곧 질량과 질량분의 힘이 되니까 가속도는요. 그래서 거꾸로 가속도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MEMS 센서를 이제 얘를 보면 이 동영상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동영상에서 아기 방이 너무 건조해서 아이고. 천연 가습기를 구매하게 되었어요. 청소도 전기도 필요 없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래 왔다 갔다 하면서 자이로스코프도 있고요. 요 자이로스코프도 똑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각도에 관한 정보를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거고요. 마그네토메터는 여기 홀 이펙트나 이제 혹은 자기장에 의해서 저항이 바뀌는 특성을 바뀌어서 측정을 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홀 이펙트는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 흐름의 수직인 방향으로 로렌츠 힘을 작용해서 이게 휘어지는 것으로 우리 알아내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홀 이펙트는 제가 살짝 또 찾아볼까요, 한번? 홀 이펙트. 여러분들이 이제 자, 이 그림이 좋은 예가 나오는데요. 이제 보면 이런 그림들이 많죠, 여러분. 보면 여기 이제 차지가 여기 소자가 있을 때 이 소자 내에 전하가 지나가면 자기장과 전류 흐름 방향으로 해서 힘을 받죠. 이때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해서 엄지 손가락이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을 때 힘을 받는 방향이 여기 이제 엄지 손가락이 있네요. 여기 이제 힘을 받는 방향이 전류 방향 하고 자기장 방향 비교해서 각각 휘어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쌓이면 그 쌓인 쪽에 전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수직인 방향에 그 전위를 측정해서 거꾸로 여기에 전하 밀도도 알고 자기장의 세기도 아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 홀 이펙트입니다. 자기장에 의해 전류 흐름의 수직 방향으로 전하 이동하는 성질로부터 전압을 측정해서 자기장을 측정한다. 그다음 마그네토 레지스턴스는 자기장이 있으면 저항이 바뀌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바뀌는 성질이 극대화된 것을 거꾸로 선택을 해서 이 저항의 크기로부터 이제 자기장을 거꾸로 유도해내는 거죠. 자, 생각해보면 홀 이펙트나 마그네토 레지스턴스나 다 전압을 걸어줘서 흐르는 전류로부터 또 전압도 측정하는 또 전류를 측정해서 그 변화를 보는 거니까 제가 전압 전류에 대한 측정 IV 커브를 측정하는 것을 앞 동영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런 측정에 있어서 이 기본이 다 이런 칩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아직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압력의 측정은 여러분 보는 것처럼 압력에 의한 뒤틀림이나 커패시턴스 혹은 피에소 리지스턴스를 측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피에소 리지스턴스를 측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커패시턴스는 여러분 전극이 있고 이제 이 전극 사이 거리하고 속의 유전체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단위 면적이 넓어지면 C가 커지고 유전율이 커지면 또 C가 커지고
이 전극과 전극 사이가 멀어지면 C가 줄어드는 이런 형태인데, 그래서 이 압력에 많이 눌리면 유전율이 바뀔 수도 있고 거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커패시턴스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 압력에 의해서 커패시턴스가 바뀌는 것을 이제 압력 측정에 거꾸로 환산하는 게 이제 이 압력 측정 센서의 원리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그 센서 헬스에 들어가 있는 LPS-EHB라는 거는 피에조 리지스턴스로 우리가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셔에 의해서 이제 이게 그 압력을 받으면 여기 뒤틀리게 되죠. 뒤틀리게 되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여기 피에조 리지스터가 kit판에 붙어 있고 뒤틀리면 그 뒤틀린 것에 의해서 저항이 바뀔 겁니다. 그럼 저항이 바뀌면 그 비소한 저항 변화를 이런 브릿지를 이용해서 이제 정확하게 맞춰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피에조 리지스턴스로 가지고 요 위에 보는 것처럼 센싱 에어리어 되어 있는데요. 공기 압에 의해서 이제 이 눌러지는 정도가 다르니까 요 눌러진 거를 이제 프레셔로 변환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다 보니까 아직 1기가가 거의 다운됐었고 이제 아직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군요. 자, 그리고 압력 측정하는 부분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습도 측정은 온도에 따라서 반도체 재료의 저항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온도 센서가 온도가 올라가면 두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레티스가 진동을 많이 하면 전하가 지나갈 때 충돌을 할 경우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혹은 온도가 올라가면 반도체에서 열 여기가 되어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일렉트론이 충분한 에너지를 컨덕션 밴드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떠나간 전자 자리에 홀이 생겨서 이 저항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반도체인 경우에. 그래서 금속인 경우는 충분히 캐리어가 많으니까 전하가 많으니까 이 충돌에 의한 저항 변화가 커서 금속인 경우는 전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충돌에 대한 저항이 커지는 것을 비교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증가한다. 그렇게 하고요. 반도체인 경우는 충돌보다는 전하 개수 자체가 적어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전하가 많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전하 생긴 것이 그대로 저항 변화로 이어진다. 저항이 줄어듭니다. 온도 올라가면. 그래서 온도 측정은 우리가 쓰고 있는 HATC3에 대해서는 온도에 따라 저항이 감소하는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온도 변화를 보는 거죠. 습도 측정은 여기에서는 이제 커패시턴스를 측정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흡습성의 유전체가 삽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체가 이런 사에 보면 유전체는 절연체죠. 절연체인데 그 플라스틱 절연체고 종이도 절연체고 그리고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것은 다 절연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물이 흡수가 되면 저항이 커패시턴스가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유전율이 바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습도 흡수된 정도를 가지고 기하학적 이것도 온도 어느 수 있긴 있겠죠. 그거를 이제 커패시턴스 측정을 해서 커패시턴스는 기본적으로 AC 전압에 대한 AC 흐르는 전류의 서로 위상차와 크기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 임피던스인데 그거를 임피던스로부터 이제 C에 해당되는 J오메가 C분의 1에 해당되는 임피던스로 계산해서 걔를 이제 이 습도로 환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MCU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요 장치에 요 SCL, SDA가 I2C라 그랬죠. I2C 방식으로 해서 요 안에 온도 습도를 미리 직접 회로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온도 습도 측정을 하게 되니 결국은 커패시턴스 측정과 저항 측정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컬러 센싱은요 보면 RGB 픽셀에 포토다이오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RGB
요 레드, 그린, 블루 대 클리어라는 클리어 ADC 되어 있는데 RGB 요 값에 앞에 여기 RGB죠, 그죠? 픽셀이 있는데 R이 3개고 G가 3개고 B가 3개, 블루가 3개고 그 다음에 요 클리어 되어 있는 화이트가 신호가 되어 있는데 그냥 그 빛의 색이겠죠. 그냥 그 클리어니까 RGB가 없고 전체 빛의 색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빛의 색이 가운데 RGB가 상대적으로 얼마인 거를 비교해서 레드가 얼마, 그린이 얼마, B가 얼마 하는 것이 이제 전체 우리가 색에 관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런 필터가 달려 있고 RGB가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측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센서 햇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을 우리가 측정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럼 이제 결국 전압 전류 측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원격 접속 이제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패키지로부터 거의 된 것 같은데요. 아직 조금 남았나요? 아직 뭐 계속 깔고 있군요.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눅스를 이제 하다 보면 그 여러 번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좀 어려운 고 이제 귀찮고 그렇긴 한데 그걸 해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오히려 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했던 대로 안 된 것들이 있어서 그게 좀 애로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 중 하나가 아까 no IP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모바일 핫스팟으로 연결을 했는데 IP를 찾아오지 않고 그리고 실제 접속은 되는데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그 문제를 찾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접속을 해서 이제 와이파이가 되지 않을 때 블루투스 접속해서 안에 설정을 바꾸고 싶은데 그런 경우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그죠? 시작한 지가 제법 됐는데 자, 조금만 더 기다릴까요? 자, 그러면 I2C 한글 폰트 설정은 옵션이고 I2C MSTSC 되어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 뒤에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재미있는 실험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이제 40개의 핀이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로 40개 핀이 있는데 여기 보면 1대1로 매핑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3개의 핀이 3.3V I2C SDA I2C의 SCL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번, 5번을 요 배선을 연결하게 되면 외부 그 I2C로 작동하는 칩이나 센서 같은 것들을 붙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GPIO 4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집 저널 퍼포스 인풋 아웃풋 4번 단자 곳곳에 그라운드가 있죠. 이렇게 곳곳에 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곳곳에 그라운드하고 UART TXT, UART RXT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UART는 시리얼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시리얼 통신인데 이게 이제 UART GPS도 여러분 보면 GPS 모듈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한번 보면요. GPS 종류가 많이 있죠, 지금. UART 되어 있는데, GPS를 이제 이 UART 통해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보면 되어 있는데, 여기 살짝 볼까요? 한번? 여기 밑에 매뉴얼처럼 설명이 나왔을 거니까 보면 UART를 이제 연결하는데, 이 GPS를 사서 여기에 선을 빼서 여기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GPS RX, 2TX, GPS TX를 RX 서로 이제 하나는 리시버고 하나는 트랜스미트입니다. 서로 교차하게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자세히는 지금 안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GPS를 달아줄 때 이런 단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파워도 연결해주고 5V가 필요하면 5V라고 3.3V면 3.3V로 기본적으로 3.3V 하는 게 낫습니다. 3.3V가 이제 이 라즈베리 제로에서는 기본이라서 좀 더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 통신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파이썬으로 요걸 연결하면 라즈베리 파이의 GPIO를 이렇게 모듈 형태로 제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모듈을 불러들인 다음에 GPIO 세트 모드를 이제 이 GPIO를 작동을 하고, 일단 GPIO를 이제 23번에 대해서 23번, 요 16번 되는 23번에 대해서 출력 단자를 추루를 하게 되면 여기가 3.4V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보면 이 IO에 대해서 이 셋업을 출력 단자로 셋업한 상태에서 값을 보내면 그 값이 나가고, 추루를 false를 바꾸면 그 값이 꺼집니다. 결국 true, false를 바꿔가면 프로그램에서 켰다 껐다를 23번에 대해서 GPIO 23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두이노 핀으로 되어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 핀으로 두고 여기에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달아주고 베이스단에 저항을 통해서 충분히 적은 전류로서 켰다 껐다 할 수 있도록 전류 제한 저항을 베이스단에 달아주고, 여기 전압이 켰다 껐다 하면 여기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3.3V에서 이제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와 이미터 단위 0.6V 빼면 2.7V죠. 2.7V를 통해서 R1을 하니까 2.7 나누기 1kΩ 해서 2.7mA 정도가 요 안에 스위칭 커런트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게 흐를 때 이게 켜지면 이게 온 되면서 보면 3.4V 되어 있는데 이게 온 되면서 여기 다이오드는 역방향이니까 오른쪽으로 해서 릴레이를 통해서 흘러가서 결국 이 GPIO로 켰다 껐다 할 때 여기 릴레이에 달려있는 코일이 있습니다. 전자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스위치가 탁 당기면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겁니다. 결국 작은 전력의 신호로 큰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할 때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전력 증폭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특별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역방향에 이 다이오드가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방향의 다이오드는 평소에는 작동하지 않다가 이게 이 전류가 이 코일에 전류가 확 흐르면 역기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역기전력이라 하면 이렇게 전류를 흘러야 되는데 거꾸로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거꾸로 흐르는 전류를 이제 보면 이 다이오드가 이게 역기전력을 해당되는 거를 이 반대편으로 흘려버립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상관없는데 역기전력이 생겨서 높은 전압인 경우는 밑으로 흘려서 이제 요 속에서 전류를 소모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밑으로 전류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이크에 해당되는 이 코일에 켰다 껐다 하는 순간에 생기는 큰 역기전력을 이 다이오드가 흡수함으로써 요 뒤에 트랜지스터도 보호하고 이 앞에 회로들도 다 보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릴레이 구동 시 역기전력에 의한 파괴를 막기 위한 다이오드를 연결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작은 장치로 이제 디지털 제어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인터페이스를 써서 켰다 껐다 한다거나
아니면 전압을 조절해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큰 장치를 작동한다 그랬을 때 우리 인터페이스 회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LED를 달아서 한 220, LED 하나 225hm 해서 여기에 연결을 해서 켰다 켰다 해보면 실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IoT 기기로 바꿔보는 요 얘기를 설치가 되고 나서 할 텐데요. 보도록 합시다. 이제 GPIO 요거를 지금 거의 다 됐을 것 같은데 아이고 되게 오래 걸리네요 오늘따라. 특히 오래 걸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설치를 하고 그 다음 동영상에서 요거를 해보도록 할까요? 예 그러면 그 다음 요게 이제 끝나고 이제 설명을 다 하긴 했는데 이 다음 동영상에서 설치가 끝난 것 이후에 제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도록 합시다.